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LR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강의 제112페이지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보겠습니다. 3화LRTV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법치주의의 요소. 1번의 입헌주의.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헌주의가 법치주의의 토대이자 그 요소가 된다. 2번에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기본권 보장.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요소임이 물론이다. 법률 유보 원칙의 자세한 것은 기본권의 제한 범위에 살펴본다. 3번의 권력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기 권력을 분담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력 113페이지 분립도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원칙이다. 이는 입법을 행정에 맡기게 되면 행정을 독단적으로 수시로 법을 만들고 변경하여 자의적으로 될 수 있고 이로써 법치주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입법권,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보장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 통제를 수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게 된다. 4번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권에서의 법치주의. 양가로 1번에 입법부에서의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 확립. 법률이 합헌적 내용을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전제이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떨어진 일부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당리당략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 과정이 충실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고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충실성, 투명성을 위하여 국회법의 입법예고제, 법안실명제, 축조심사제, 공청회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행정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칙. 방가로 1번에 법치행정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 행정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이라고 한다. 법치행정 원칙이 법치주의의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진다. 그 이유는 법치주의란 법률에 의한 집행이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제1차 영역이 행정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이 법 집행 작용이기에 국민의 일상생활의 입법, 사법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가로 2번의 법치행정의 내용. 과거 오토마이어는 법치행정의 원리 요소로 1번의 법률 우위, 2번의 법률 유보, 3번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들었다. 우리 행정법 이론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3요소에 따라 법치행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14페이지의) 양가로 3번 사법적 영역, 사법의 독립. 사법적 보장은 아래의 5에서 보듯이 법치주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을 위반한 국가자격에 대한 재판이 존재함으로써 법률 위반 시에 이에 대한 제재가 있고 이로써 법치주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적 보장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기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 재판 업무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5번은 사법적 보장. 양가로 1번에 위헌법률 심판 등의 헌법재판.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존재한다면
법치주의 준수를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이 위헌인 법률인지 여부에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을 담당한다. 이러한 위헌법률 심판이 법치주의보로서 자리잡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행정소송 등 헌법 내지 법률을 위반하는 행사하는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 제도가 법치주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 요소이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재판을 통하여 제재,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하여 행정이 법치행정 원리에 준수하도록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하위의 명령, 규칙도 헌법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명령, 규칙은 법률에도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법원이 위법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위해 법원이 6번에 법치주의 요소로서의 중요한 헌법 원칙 1에서 법률일부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 법치행정 원칙 등도 법치주의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헌법 원칙들이다. 그 외에 아래의 중요한 헌법 원칙들을 본다. 115페이지 양가로 1번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작용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하고 그 이상의 국가작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권력의 행사, 특히 기본권 행사의 제한을 가져오는 공권력 작용의 한계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의 4가지를 그 요소로 하고 있다. 이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적법 절차의 원칙. 행정작용 등 국가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절차를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한다. 소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자유를 방지하고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행정을 통한 법률 집행, 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법 절차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다. 양가로 3번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한 원칙. 방가로 1번의 신뢰보호의 원칙. 기존에 형성된 법률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어온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이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법치주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 헌재도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치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고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본다. 방가로 이번에 소급표 금지 원칙. 기존의 법률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리 등을 새로 만들 법률이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제한한다면 법적 안정성, 법치주의는 곧 부정될 것이다. 따라서 소급표가 금지된다. 우리 헌법 제13조도 같은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양가로 4번에 자의금지 원칙과 평등원칙. 행정작용에 있어서 자의가 금지되어야 한다. 자의적인 행정작용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예를 들어 도가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도 대상자 A와 116페이지 B가 있는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A에게는 영업의 정지 처분하면서 B에게는 아예 허가를 취소까지 한다면 자의금지 원칙, 평등원칙을 위하는 것이다. 로마자 2번의 법치주의 예외. 법치주의 예외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은 이러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조약, 법률에 의하지 않은 국제조약에 의한 규율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협정적인 외국과의 협정은 명령적 효력의 조약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행정입법에 의해 포괄유임 금지. 오늘날 국회행정 등으로 국가재정이 확대되고 그 전문성도 늘어나 국회가 일일이 모든 사항을 입법할 수 없어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 95조도 법률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포괄유임에 금지되는 한계를 두고 있다. 3번에 특수신분관계 문제. 과거 군인, 공무원 등과 국가의 관계를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의 신분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대국가관계를 특수신분관계라고 부르면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야만 하기에 법치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법치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117페이지 4번에 국가 위기와 법치주의, 국가의 비상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법치주의에 따른 평상적인 국가의 대응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국가기능권이 행사될 수 있고 그리하여 법치주의와 국가기능권 행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헌법들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권을 미리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다. 우리 헌법도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 계엄 등의 국가긴급권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이 뒤에 자세한 정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는 동안 잠깐 스트레칭 좀 하고 오겠습니다.